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반복적으로 질문 주시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또는 정리해보기 위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냐면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재건축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이나 동의율은 몇 프로인가요? 즉, 내용이 어떤 것이고 동의율은 몇 프로인가요? 자, 이런 질문들을 주세요. 그런데 제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대부분 이미 이걸 알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는데 이걸 왜 질문 주시는가 봤더니만 이 재건축 동의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게 시행대행사나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 또는 시행대행사가 재건축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특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상가, 오피스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이에요. 아파트 같은 이런 공공재건축이 아닙니다. 민간재건축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파트 재건축, 소규모 빈집 재건축, 가로주택 재건축, 이런 공공재건축에서는 재건축 동의서가 간단합니다. 이런 공공재건축에서는 재건축 동의서가 실무상 굉장히 간단해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재건축 동의서하고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서하고 거의 혼동되거나 같이 쓰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어떤 집합건물 재건축을 해보지 않은 그런 시행대행사가 이런 재건축 동의서를 들고서 이걸 받으러 다닌단 말입니다. 이걸 받고 나서 이게 재건축 결의서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이게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재건축 동의서는요, 그야말로 재건축에 동의하겠다는 의사표시만 있는 것이지, 이 재건축 동의서가 실제 법상으로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재건축 결의서로 되려면 별도의 몇 가지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분들이 이거 아파트 재건축 많이 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상가 재건축에서 실수 저질러요. 보니까 재건축 동의서만 받았지 실제 필요한, 이 법상 필요한 재건축 결의는 안 받으셨더라고요. 그 원인은 재건축 동의 받으면 이게 재건축 결의구나 이렇게 착각 또는 혼동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재건축 동의서에 들어갈 내용이 있나요? 이분들은요, 재건축 동의서 보니까 한 장짜리에다가 재건축 동의합니다. 요것만 찬반만 묻는 것만 쓰신 거예요. 이거 재건축 결의서 아닙니다. 이걸 재건축 결의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게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괜히 시간과 비용만 날려버려요. 따라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한 재건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이 명칭은 여기가 아닙니다. 다른 곳이에요. 명칭은 그냥 참고만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고 이번에 저희 건물이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번에 재건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상복합 건물, 이 한 동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이거 집합건물 재건축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재건축을 위해서 재건축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재건축 동의서에 동의할 것으로 들어갈 내용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오신 사례 보니까 한 장에다가 재건축에 동의합니다. 우리 무슨 건물 재건축 동의합니다. 찬성, 체크 표시, 이것만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효예요, 그냥 이건. 자, 그리고 이 동의율은 몇 프로가 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한 장짜리 체크된 표시 가지고 90% 받았다고 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시던데 이거 0%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유의미하려면 80% 이상 제대로 재건축 결의 내용이 들어가서 여기 이것이 80% 이상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동의율은 몇 프로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부터 보실게요. 법에 웬만큼은 나와 있어요.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는 한 동짜리 건물이었기 때문에 집합건물 재건축을 한다고 했어요. 한 동짜리 건물, 이거 집합건물 재건축입니다. 자, 제가 1항은 생략했어요. 1항은 그 재건축 결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건물이 노후가 되면 재건축 결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1항입니다. 자, 이러한 재건축 결의의 내용은, 이 결의는 구분 소유자 5분의 4 이상, 전체 구분 소유자의 80% 이상이에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하십니다. 이게 및이에요, 및.
또는이 아니에요. 구분 소유자 머릿수도 80%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결권, 이 의결권은요, 기본적으로는 지분입니다. 지분의 5분의 4 이상,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밋이에요, 밋. 구분 소유자 수의 5분의 4 이상과, 그 다음에 의결권, 지분의 5분의 4 이상, 이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물론 여기에서요, 의결권.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 의결권은 기본적으로 지분이에요. 전체 지분의 5분의 4 이상인데요. 이 지분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규약에 따라서. 이 의결권이요, 규약에 따라서 지분으로 의결권을 측정하지 않고, 호수별로 의결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문한 건물에서요, 전체 지분은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지분은 21%. 따라서 여기가 반대면 8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의결권은요, 기본적으로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분인 것이고, 규약에 별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약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이해는 생략할게요. 이게 바뀐 법인데요. 휴양콘도 같은 경우는 5분의 4가 아니라 3분의 2로 대폭 낮췄습니다. 자, 이게 개정집합법인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상황 보실게요.